지난 31일 새벽에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서 경찰이 경찰봉을 휘둘렀고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경찰이 갖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물리력 행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아울러 각 경찰 장비의 사용 단계, 사용 방법, 사용 한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3대 원칙이 있는데요.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이냐면 물리력을 경찰이 행사하기 전에 최대한 위험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의 위험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29일 날부터 막루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경찰이 올라가서 경찰봉을 휘두른 겁니다. 시간적으로만 따져봐도 만 48시간이 안 되는 건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그러면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이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과거에 용산 참사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철거민들이 좀 진정하고 뭔가 조금 약간 지치고 하는 그런 시간적 텀을 뒀어야 됐다.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이번에서도 반복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원칙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과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상황에 걸맞는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또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경찰봉으로 경찰이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명적 공격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이 치명적 공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치명적 공격이라는 것은 이 규칙에 따르면은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도 되는 수준의 공격을 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이거 권총을 써야지만 제지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수준의 저항을 해야만 치명적 공격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가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하려면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되거나 불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 단계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자충격기입니다.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전 단계부터.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 과연 사용을 할 것을 고려했었거나 시도를 했었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규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이고 이것은 과잉한 진압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공권력 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관련된 규정을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 경찰청 예규에. 기자분들도 좀 보시면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허용된다면 한 2분만. 집회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가 불법 집회다, 해산하겠다, 불법 집회인데 공권력이 즉시 발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TF 단장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가 워낙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제가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자, 신고 범위를 일탈한 불법 집회 뭐라고 돼 있냐?
신고법인이 일탈했다고 해서 바로 해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가 돼야만 그때서야 해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권력 그때 발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심지어 경찰이 하지 말라고 사전에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통고를 했는데 집회가 됐어요. 그러면 금지 통고를 했는데 집회를 했네? 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보다가 실제로 뭔가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어떤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공권력 발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예 신고 행위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 똑같습니다.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바로 물리력 동원해서 해산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법 집회인데 왜 물리력 투입을 안 하냐? 불법 집회인데 왜 즉시 공권력 발동 안 되냐? 라는 말들은 전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공권력 행사를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